안녕하세요. 또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식품위생학 거의 4주차 강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19 종식되고 여러분들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자연독 식중독에 대한 이 자연독 식중독이라면은 이 학습 목표는 물론 이제 식품에 내재해 있는 천연 유해 물질과 곰팡이가 생성하는 유해 물질의 종류를 이해하고 이를 식중독 예방에 활용한다는 것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천연의 어떤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거 축산물이라든가 뭐 해산물이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식품 속에 들어있는 독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이러한 독의 어떤 그 종류를 이해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학습 목표라면은 제일 첫 번째는 뭐 보고의 종류에 따르는 보고독의 분포 부위를 인지한다. 보고독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의 어떤 난소라든가 정소라든가 이런 생식기관에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고의 어떤 그 육질, 생선살과 같은, 보고 살과 같은 것들에는 또 이제 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섭취를 해도 뭐 전혀 그 어떤 그 위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포를 인지하여서 섭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라든가 뭐 또 주로 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보고독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보고독은 뱀독의 뭐 1000배 정도가 된다 할 정도로 아주 맹독성입니다. 저가 어릴 때에 좀 진짜 그 아주 그 식 어떤 그 가난하고 어렵고 물질이 풍부하지 못할 때는 이 보고를 사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보고 뭐 내장 같은 걸 버려두면 그걸 먹고 실제 보고독에 걸려서 뭐 중독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연탄을 많이 떼고 있었는데 이 연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망의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시과 테라 중독을 일으키는 어류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저궤류의 중독, 그 다음에 동물성식 중독을 예방하는 식생활 지침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유독 성분을 함유하는 식물을 이해를 하고, 오용되기 쉬운 유동식물을 구분을 하는데, 독버섯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식물 내에 있는 유독 성분과 정상을 연관짓는 뭐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로부터 유독 성분, 그죠? 그 다음에 곰팡이독, 곰팡이독의 특징이랄까, 또 곰팡이독의 종류나 중독 증상 같은 것들을 연관지어 보고, 그 다음에 독소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저장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스퍼질러스 속이라든가 페니실리움 속이라든가 후사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곰팡이가 내는 독소들입니다. 이러한 독소들에 대한 뭐 특징이랄까 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독 예방법을 위해서 식품의 저장 및 준비 과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학습 목표는 24가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식품에 내재하는 천연의 유해 물질, 식품 자체 내에 있는 천연 유해 물질이라든가 곰팡이가 생성하는 유해 물질 종류. 실제적으로 이 식품에 내재하는 천연 유해 물질이 식품 내에 들어있을 때는 또 우리가 식약처에서 기준 규격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천연 유해 물질과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또 포함을 시켜줘서 자가 품질 검사 같은 데에서 어떤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에 대한 어떤 그 식중독의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뭐 보거라든가 조개류라든가 어류 등에 의한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보거입니다. 보거는
우리나라 근해에는 약 40여 종류가 분포가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실제 우리가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번 페이지에서는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동물성 식중독은 주로 이제 동물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유독 성분에 의한 식중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보고라든가 조개류라든가 어류 등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이 유독 성분도 계절이라든가 뭐 산란기라든가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독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많이 다량으로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와 같은 것들을 피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중독은 우리나라 근해에는 약 40여 종류가 분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식용할 수 있는 것은 약 10여 정도로서 까치복이라든가 황복이라든가 절복이라든가 금복 등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보고는 주로 생식선, 보고 알이라든가 난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생식선에 상당히 특히 알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동물의 보고 알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 동물의 종족 보존에 의해서 독성과 같은 것들을, 이거 사람인 경우에도 임신을 하면 예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도 알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상당히 독성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장, 피부 등의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섭취했을 때의 중독을 일으킨다. 그래서 보고의 독성분으로는 테트로도톡신으로 아주 맹독성 물질인데, 여기서 뒤에 톡신이라는 건 독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테트로도라는 말은 하돈, 하천에 있는 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천, 민물 하천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떤 배가 돼지와 같이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하돈의 독소다. 이렇게 해서 테트로도톡신을 보고독의 성분으로 말을 하고 일컫고, 이건 아주 맹독성이다. 동물성 자연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약 60%에 가까우고, 이 독성분의 어떤 힘이라면 동력은 산란기 직전인 5, 6월에 가장 강하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보고 같은 거는 거의 강하기 때문에 보고는 안 먹는 게 좋겠죠. 물론 먹더라도 이제 그 독부분이 많은 어떤 생식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 보고독에 의한 주된 증상은 지각 증상, 느끼는 어떤 이상이라든가 운동장애랄까, 호흡, 혈행, 위장장애, 뇌증, 이렇게 이 뇌증이 뇌의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뇌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사망하기 전까지 의식은 또렷하다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성 자연독은 바로 보고 중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놨는데, 까치복, 절복, 금복 이렇게 해서 그 보고의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독소의 그 독성을 비교해 놨는데, 보면은 독소의 종류가 보툴리누스 톡신 A, 보톡스라는 A는 그 피층 평균 치사량이 0.00003인데 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통조림 현기성 세균이 내는 보톡스잖아, 그죠? 그래서 원인 생물은 세균입니다.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이라는 그 균이 내는 독소가 이렇게 치사량이 아주 극미량을 먹었을 때에도, 마우스니까 생쥐가 되겠죠. 극미량을 먹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독성을 나타내게 되고, 분자량 테트로독신과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의 그 치사율을 나타냅니다. 보고라든가 도마뱀, 건폐류, 불가사리류, 연체류와 같은 것들이 되겠고, 분자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툴리누스 독소가 가장 분자량이 크네, 그죠? 그 다음에 삭시톡신과 같은 거, 조개류에 들어있는 이메페류라는 것은 두 개의 그 입이
이게 닫혀진데 두 장의 그 조개류란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일반 뭐 홍합이라든가 모시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장의 껍질로서 이루어지는 폐류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사량이 이삭시톡신 같은 경우에도 테트로도톡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양을 먹어야지 지사량이 생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니아톡신2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메페류에 들어있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Cl은 어떤 거 시안화합물,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청산가리와 같은 시안화합물과 같은 것들은 만 정도의 마우스 킬로그램당 만 마이크로그램을 먹었을 때의 치사량이 50%라는 얘기인데 LD50이라는 것은 치사량이 레서 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치사량이 50%인 경우를 뜻하는데 이 같은 경우 분자량이 아주 정리가 되죠. 분자량이 적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상가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적기 때문에 적은 그런 것이 되고 이 시아나함물과 청산배당체와 같은 것들은 뭐 우리 매실이라든가 청매 그 매실 중에서도 미수감 매실이라든가 언냉이라든가 뭐 이런 것 살구씨와 같은 거 아미고다린에도 청산배당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표 4-1을 보면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별 각 부위의 동력과 동량입니다. 독의 어떤 힘, 독성의 힘과 독의 양을 볼 때에 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복까지 본다면은 우리가 주로 먹는 밀복이라든가 뭐 강복,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 이쪽이 있는데 밀복과 강복을 먹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무독하고 또 무독하다 이래 되는데 금복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맹독입니다. 맹독이고 메리복, 복성, 졸복도 실제적으로 먹기는 한데 항복과 같은 경우에 도거의 그 강도는 맹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암놈과 순놈을 비교할 때에 이렇게 뭐 보고 생식선에 이렇게 적게 있네, 그죠? 생식선에는 적네. 오히려 보고 아래 많이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까치복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많이 먹는 어떤 보고의 종류인데 강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의 단위는 동력을 추출한 원액 1ml를 가지고 뭐 원장기 1g이 살해될 수 있는 생지의 그람수를 하다. 생지에다가 그냥 마우스에다가 이 동력을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죠. 즉 1000유니트라는 것은 장기 1g이 생지 1000g에 대하여 치명적인 걸 의미한 데다가 독성은 독의 힘 곱하기 독의 양입니다. 독을 얼마만큼 먹었을 때 독의 힘을 측정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 독의 이제 강도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뭐 꼭 그때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고독에 비해가 이제 조개류의 중독이죠. 좀 전에 그 보고독이 뭐 8.7 정도의 동력을 나타낸다면 삭시톡신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되어지네, 그죠? 그래서 삭시톡신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뭐 섭조개, 금은조개, 진주담치, 홍합. 보통 그 강원도에서는 이 홍합을 섭이라고도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합조개 등에 삭시톡신을 함유하고 있는데 보고 중독과 비슷하게 말초신경 마비 증상을 가져오고 일명 마비성 조개 중독이라고 하고 뭐 100도씨에서 30분 가열에도 분해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특히 여름철에 독성이 강하더라서 여름철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안 먹는 것이 좋다. 홍합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겨울 같은 데 먹고 또 남해안의 홍합은 훨씬 더 독성이 좀 그 어떤 그 온도라든가 이런 데에 실제 독생성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해안의 홍합 같은 경우가 훨씬 독성 물질이 많이 이렇게 그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과 같은 경우에 나오는 홍합 섭조개는 실제 우리가 섭취할 때에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모시족이라든가 바지락에서 나오는 베네르핀과 같은 거. 그래서 조기류의 중독은 삭시톡신이라든가 베네르핀을 대표적인 독성 성분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시족의 바지락, 굴 등의 이메페, 두 장의 그 껍질이 있는 그런 이메페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치사율이 비교적 높아서 약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도씨에서 약 3시간 정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먹어보지가 않아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나오는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굴과 같은 경우에 알자가 들어갔을 때부터는 먹지 않는다는, 에이프릴 그다음에 메이, 알자가 들어갔을 때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4월 이후에서 뭐 보통 한 9월, 10월까지는 굴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홍합, 진주담치의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리 홍합도 이러한 경우는 이거는 자연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자연산인데 여기에 약간 그 이끼가 끼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양식을 하기 때문에 해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흐름이 없으면은 이끼가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복이라든가 홍합과 같은 것들의 이 등을 보고는 껍질에 이끼류가 끼어졌는가 이끼류가 끼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양식이냐 자연산이냐를 그것을 또 식별하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슬사성 조기로 의한 식중독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베네르핀이 나오는 바지락이라든가 모시조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어류에 의한 식중독을 본다면은 독고치에 의한 식중독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고치에 의한 식중독은 태평양의 열대지역이나 인도양 위주 지역의 대서양이죠. 오타 났네요. 대서양 쪽 열대나 아열대 연안에 분포가 되어 있고 부주위로 이렇게 식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고치 성분은 지용성의 마비성 식중독이다. 그래서 우리 독고치 독성분 지용성이라면 기름에 넣고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도 지방 조직에 침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의 지용성으로 침착이 되면은 배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독으로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가열법으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렇게 독고치와 같은 것들은 피해서 먹는 것이 좋겠죠. 주된 증상은 보통 한 30분에서 90분 정도 아주 짧습니다. 잠복기가. 거쳐서 입술이라든가 안면마비, 사지, 전신의 가벼운 마비 같은 경우 설사가 나고, 그런데 실제 이 독고치를 가지고 보고독처럼 사망한 예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규아테라 식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사율이 낮은 식중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리브에서 잡힌 시규아라는 어떤 조개에서 일어나는 식중독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잠복기는 보통 한 8시간 이하로 되어지는데 이틀 이상의 경우도 있고 회복 기간은 경증일 때는 한 2, 3일, 그 다음에 중증일 때는 한 1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치사율은 낮지만 실제 어떤 저혈압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식불명이 돼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타 의료의 독성분에 의한 식중독은 보면은 일반적으로 동갈치, 말씀뱅이, 바벨, 베드라치과의 물고기, 돛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어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에 이어서 식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산에 가서 산채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따온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어떤 어떤 연령대가 이제 일찍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산에를 많이 다니게 되고, 그런 분들이 산채를 채취해 와서 이런 독 같은 것들에 식중됐다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져 식중독이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식물 중에는 유독성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섯이나 산나물이라는 계절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식중독의 경우에는 유독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과 아예 식용식물로 오용을 해서 먹는 거. 이렇게 식물 먹을 수 있는 산채 중에서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이랑 아예 식용이 아닌데 잘못 알고 먹는 식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는 특정 부위나 시기에 따라서 그 유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항상 유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주의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감자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 감자는 주로 뭐 녹색 부위라든가 뭐 바라 부위, 그죠? 바라 부위나 녹색 부위에 솔라닌이라는 것이 함유되어져 있는데, 이 솔라닌은 보통 뭐 당과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의 조리에서는 실제적으로 파괴가 되지 않는데, 우리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싹이 난다든가 녹색 부위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잘라낸다든가 해서 제거를 하고 먹게 되는데, 이 솔라닌은 체내에 들어가서 용혈작용은 헤몰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적혈구라든가 이 혈구가 혈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어떤 그 피가 응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 피가 응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 응고되지 않으면 계속 어떤 그 출혈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몸속에 뇌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응고가 안 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중추신경 마비 작용을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감자를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킨 만큼 많은 양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면 섭취 후에 수시간 뒤에 나타나고 위장장애라든가 복통, 두통, 현기증, 졸음, 가벼운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솔라닌에 비해서 썩은 감자, 물론 썩은 감자에 들어있는 그 셉신이라는 것을 섭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썩은 부패한 감자의 셉신과 같은 아주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물컹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을 먹는다면 상당한 우리한테 위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중독은 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감자를 대량으로 취급을 할 때 발화된다든가 싹이 났다든가 녹색 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감자 요리와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장 기간 동안에 뭐 감자가 싹이 나는 어떤 조건을 갖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기 때문에 뭐 겨울이라든가 봄에 핵감자가 나기 직전의 것들은 실제 가식 부율도 낮고 또 이러한 그 위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 보면은 감자 뭐 꽃이 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가 이제 핵감자가 이렇게 난 부분들입니다. 이런 감자와 같은 핵감자가 났을 때 많이 섭취를 하고, 실제 저장 기간이 아무리 MAP라든가 CA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종족 보존이라고 그러고, 동물과 마찬가지 식물도 이 자기의 어떤 그 종족 보존을 해가지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런 싹을 틔우는 겨울이라든가 초봄이라든가 이럴 때는 여기 싹이 나고 뭐 파란 부위가 생기고, 햇빛이 많이 쬐이는 부분은 또 실제적으로 녹색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자와 같은 경우에는 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보관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면실류의 식중독은 고시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고시폴이 있는데, 이 고시폴과 같은 거는 껍질 중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 모카씨 이 면실류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제를 충실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제를 잘 못하게 되면은 불충분하면은 이러한 그 고시폴 같은 걸로 인해서 출혈성 신염이라든가 신장염 등의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피마자의 대표적인 게 리신이라는 게 있죠. 리신은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지만 열에 의해서
쉽게 파괴가 되고 피마자라든가 혹은 많은 식물의 잎이라든가 뿌리 굵은 콩과 식물의 종자에 널리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레신에 대한 식중독은 크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피마자 기름은 원래 식용을 하지 않고 피마자는 보통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쪽을 찌을 때에 머리에 발라가지고 피마자 기름이라든가 동백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발라가 머리 지금의 무스 이상으로 좋은 그런 비식용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청매 미숙한 매실이라든가 쌀국이라든가 복숭아씨와 같은 경우에는 아미고다린이라는 청산배당체, 아까 전에 제가 CN이라는 그 시한화합물 청산배당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통이라든가 소화기계, 호흡곤란, 경련 등을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미숙한 살구씨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미백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 미용이라든가 이래서 이 쌀구씨를 갈아서 얼굴에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 먹지는 잘 하지 않죠. 그죠? 이 청산배당체는 바로 시한화합물 정상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색콩이라든가 또 두류의 식중독 꽃무릇은 실제적으로 꽃이 아주 저 함양의 그 채치원 공원 함양의 무슨 공원에 가면은 이 꽃무릇 꽃이 되게 많이 이제 가을 되면 핍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하에 이제 뿌리가 있는데 여기 전분을 약 8% 정도를 함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전분 원료로 이용을 하는데 정제가 불충분하면은 이렇게 라이코린과 같은 것을 함유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 고사리와 같은 경우에는 부타킬로사이드라는 이런 발암성 물질이 있는데 실제 그 고사리는 이 부타킬로사이드라는 그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을 유발하기까지는 하루에 300g 이상을 계속 100일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 고사리가 정력 감퇴제다 이렇게 감퇴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먹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특이한 어떤 그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고사리를 싫어하게 되고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 고사리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이 고사리와 비슷한 게 고비라는 게 또 있죠. 이 성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에 우려내는 처리로 쉽게 제거가 된다. 그래서 이 고사리의 부타킬로사이드와 같은 것들은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섭취할 때 조심을 하면 충분히 제거될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이 모카꽃이고 그다음 피마자 잎입니다. 이 피마자 잎과 같은 경우에 정월 대보름날 이걸 데쳐가지고 우리가 나물로 먹기도. 그 다음에 수수, 언행, 콩, 완두콩, 이 꽃무릇이 꽃이 피면은 아주 이쁜 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그 다음에 소철. 그래서 식용식물로 오용하기 쉬운 식물. 그래서 이제 독버섯인데 여기 보면은 실제 식용식물로 오용하기 쉬운 식물로 해가지고 버섯 종류가 실제 많습니다. 버섯 종류가 많은데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좀 경과된 것 같은데 그래도 맞아 하겠습니다. 독버섯에는 주로 이제 아마니타 톡신이라는 이 알강대 버섯의 독성분이 제일 강하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독버섯 감별법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버섯의 종류들에 대한 건데 알광대 버섯 시작해가지고 흰알광대, 광대버섯, 흰땀버섯까지 한 여기 12가지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독버섯의 유독 성분과 주요 증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독 성분 무스카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마니타 톡신 나옵니다. 보세요. 포린 같은 경우에는 구분 외대버섯, 포린. 그래서 마지막으로 퀴즈는 삭시톡신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 적었고 그 다음에 독버섯 감별법에 의해서 적으셔서 퀴즈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퀴즈는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저한테 앱으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출결에 되어 있는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